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서 해당 대학들은 3천 명이 훌쩍 넘는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인 푸바오가 다음 달 초에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재 대기 중입니다. 푸바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마지막 공개 모습대의 열기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대 증원 백지화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이들의 자진 복귀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도 다른 병원 다 보내요. 작은 병원. When you travel light, some things are left behind. 네. 슬기로운 의사 생활, 낭만 닥터 땡사부, 굿닥터. 이런 드라마들 기억하시죠? 정부는 이런 이른바 명품 의학 드라마 속의 명대사들을 인용해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When all this is through, we'll just head down, carry on. 'Cause what else can we do but get through? And we'll sing hallelujah. But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 When we're together again. You whisper secrets in my ear of pirate ships and dragons here. If I'm not ready, dear God, can you hold me steady?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 뒤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를 의사들이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 말이 요즘 가장 간절하게 좀 떠오르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방금 영상도 조회수가 아주 많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면은 의사가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선서를 하는 그 내용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국민의 염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의료 공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가 공익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뭐 이런 네. 제목으로 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런 영상을 게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이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는 그런 의료진의 모습도 나오고 또 병상에 누워서 이 병 때문에 고통하는 환자의 모습도 나오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그동안 방송됐었던 의사들을 주제로 한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들에 나오는 대사들을 실었습니다. 저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네. 대사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그 대사. 어떤 거죠? 의사는 무조건 환자를 살리고 보살펴야 되는 직업이고 의사는 환자 곁이 시작이고 환자 곁이 끝이어야 한다. 이런 대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석규 씨의 대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9일에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8만 회 정도의 영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소위 의세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를 발음하려다가 의세라고 이제 잘못 발음이 된 거죠. 보건복지부 박민수 이 차관이 매일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의사라고 말하려다가 이것이 이제 잘못 의세로 발음이 나왔는데 딱 한 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제 좀 의사를 폄하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면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뭐 밈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전부 세를 지금 그렇죠. 형상화했네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SNS 상에서 이제 챌린지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76%가 넘는 비율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토록 높다는 것은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환자들 입장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갈구하는 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또 어떤 전공의의 경우에는 말단 5급 사무관이라도 좋으니까 대화 창구를 통일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오히려 말단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어요. 여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말단 5급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마치 그 의사들의 지나친 엘리트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좋지 않은 여론에 더 그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체 의사들 또 묵묵히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요, 차라리 대입 수능 시험을 다시 보겠다. 요새 용접을 배우고 있다. 뭐 이공계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내가 아는 소아과 의사 한 분은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지금 아마 해외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용접을 배우고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렸고요. 네. 또 이 종합병원에서 이 의사 교수를 지낸 한 원로 의사 한 분은 지금 요즘 그 전공의들 보니까 요즘 의사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의사 못 해먹겠다.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봐서 이공계 대학이라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여러 명 알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상당히 반응은 냉랭합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용접공을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용접공을 하겠다. 말이 되느냐. 네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냉랭한 모습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것이 얼마 전에 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 방송 TV 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2019년에 종합병원의 의사들의 연봉이 한 2억 정도 됐는데 지금 그게 한 3, 4억 정도로 올랐다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전공의를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한 30대 중반 정도의 이 의사가 되면은 전문의가 되면은 연봉이 지금 한 3, 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나이에 아무리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봐야 뭐 과장급의 한 1억 정도 안팎의 연봉을 받을 터인데
이런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려고 3, 4억 원의 연봉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전체 의사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지금 냉랭한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싸늘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가족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영을 앞둔 인기 의학 드라마에도 이번 사태에 불똥이 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앞서서 2020년, 2021년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시즌 2까지 나왔죠. 그렇죠. 시청률로 봐서도 16%, 14% 이 정도로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그것에 이제 시즌 오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생작이죠. 지금 전공의 생활이라는 것이 올 상반기에 방영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번 사태와 제작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료계를 바라보는 이 싸늘한 시선 때문에 이것을 상반기에 그대로 예정대로 방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의학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병원 내의 그 실제 생활과 흡사하게 모든 것이 이제 연출이 되고 또 의료진들이 뭐 이 정도로 정말 일반 환자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고뇌하고 이 정도 힘들다라는 점이 이제 주로 그 강조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실과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싸늘한 민심이 반영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예고하는 15초 영상의 경우에도 기존 그 배우들의 모습만 간략하게 편집을 해서 내보내지 실제 고뇌하는 의사 모습 이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민심이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환자들의 피해, 특히 그 중증 환자들의 피해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빅5라고 하죠. 서울 5대 대형 병원들의 상황, 특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빅5 종합병원들은 이 전공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니까 의료 공백이 아무래도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 6시에 공지를 하기를 응급 투석 환자라든지 또는 안과 긴급 수술이 필요한 신규 환자는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 중단이네요. 그렇습니다. 중단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내과 중환자실에 새로운 환자 응급진료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PA 간호사들, 진료보조 간호사들이나 전임의들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상 강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전임의들이라고 하면은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2차 진료 병원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종합병원에 한 1, 2년 정도 더 근무를 하면서 의료를 좀 더 쌓는 그 지식을 쌓는 이런 의사들을 말합니다. 거의 이제 교수 직전 단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의들의 상황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전임의들이 지금 전공의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가 재계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전임의들이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을 감내하지 못하겠다라고 떠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진료 현장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재계약률도 아주 낮다면서요. 아주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복지부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얘기하기를 어떤 병원은 뭐 전원이 이미 재계약을 맺은 곳도 있는데 어떤 병원은 한 명도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갈수록 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낙상 사고로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이 된 참 안타까운 일이죠. 50대 환자가 있는데요. 국군 수도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자 민간 종합병원 2곳을 찾아갔는데 모두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수부, 족부 이런 이제 외상센터죠. 일종의 외과 수술이 긴급히 필요한데 정말 발목이 거의 절단될 정도의 큰 아마 사고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민간 병원을 가도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수술이네요. 그래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다행히도 발가락을 움직일 정도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예. 이런 경우는 아주 다행인 경우고 이외에도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이 대퇴골골절, 고관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저거
뭐 골절 입으시면 아주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후도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죠. 고관절, 골절이거든요. 근데 70대 환자, 80대 환자 이런 분들도 지금 군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결국 수술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민간병원에서 수술 예약 날짜를 잡아뒀는데 네.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임상 교수 같은 분들도 아까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 전임이 펠로우라고 하는 분들을 겨우 붙잡고 본인들도 지금 죽을 지경에 너무 업무가 과도하다 보니까 전임을 붙잡고 겨우겨우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행정처리나 사법처리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 교수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펠로우를 감싸고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예. 지금 의료 공백이 더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전공의들이요 이렇게 병원을 떠난 이유 그 핵심은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가 어제 자정까지 연장해서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입학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증원 요청을 했는데 총 3,401명. 오. 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훨씬 넘었네요. 예, 3,400명이죠.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증원 수치가 2,000명이니까 약 1.7배 정도 신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8개 의과대학이 365명을 신청을 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이 진료 공백이 좀 차질을 빚어지고 있는 지역의 비수도권 대학이나 아니면은 소규모 의과 대학을 위주로 증원을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밝힌 만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140명을 신청을 했고요. 네. 경북대가 110명인데 25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대학들이 막판까지 얼마나 신청을 할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증원을 늘리게 되면 교수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설비도 늘어나야 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일선 교수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신청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의대 증원이 되는 것이 1998년 이후에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다른 대학은 증원을 했는데 우리 대학은 증원을 하지 못하면 밀려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원을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본부 측의 입장. 그러니까 총장이 의대 교수가 아닌 경우는 그렇죠. 본부 측에서는 좀 늘려야 되는 거. 학교의 그렇습니다. 발전을 보면. 근데 의대 학장을 중심으로 특히 의사 출신들은 하지 말라. 반대하는 입장이죠. 대학 내에서의 갈등이 좀 심해서 서울 8개는 일단 지금 이게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튼 신청한 규모는 365명인데 이제 조만간 복지부가 각 대학별로 신청한 숫자에 맞춰서 얼마나 늘려줄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주로 비수도권 대학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니 의대들은 뭐 확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조금 더 서울 중심으로는 조정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정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전국 4대 권역별로 긴급 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 상황실을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 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 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난 3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요일에 있었던 전국 의사궐기대회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종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파업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이
방종, 자유 얘기는 부친 얘기까지 인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최근 그 3.1절 기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제 자유라는 것에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네. 사실 이 자유라는 가치 또 인권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헌법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직업 선택을 할 자유도 주어지는데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좀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네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공공복리라고 하는 그런 책임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친이신 윤기중 교수께서 과거에 그 미국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에 다녀온 적이 아마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용돈이 좀 끊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때 같이 간 거죠. 가치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네. 못했는데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잔디 같은 것을 뽑으면은 거기 이제 합당한 용돈을 주고 이제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풀 뽑고 잔디 뽑고 이래야만 당시에 이제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라는 것이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종과는 다르다. 책임을 다해야만 자유도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예.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일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환자와 또 모든 국민을 돌봐야 하는 이 책무 위에 있는 것이냐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은 지났습니다.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의료 현장 복귀가 뜻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떠나 있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 절차에 약속한 대로 돌입을 했는데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라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전국의 100곳의 주요 수련 병원에 한 9,40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있는데 7,800명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병원 측이 복지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2% 정도가 아직 그러네요.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복지부는 앞으로 이제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진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복귀한 것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현장 체크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현장 체크를 해서 실제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진술, 의견을 받은 뒤에 3개월간의 면허 정지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일단은 우선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이런 사람들 한 13명 정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절차를 지금 이미 개시를 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전부 비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역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발 환자 입장에서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그야말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의 중국 귀향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은 정들었던 한국 집에서 귀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은 지난 3일이었습니다. 대기 시간 무려
400분까지 갔다고요? 400분이면 한 7시간 가까이 되는 겁니까? 정말 굉장한 장사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이제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정문 매표소에 오전 8시, 그러니까 2시간 이후에나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장사진을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원들이 많았는지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일요일 새벽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로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의 경우는 3시부터 버스 타고 와가지고 4시부터 줄을 섰대요. 밤잠을 안 잤다는 거죠, 거의? 그리고 그분의 경우는 6일 연속으로 와가지고 매일같이 이를테면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복 관람을 했었고, 실제로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에버랜드 직행버스가 있답니다. 5,002번 버스. 새벽 첫 차부터 만차.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는 이 푸바오, 보낼 수 없다, 이런 심정을 가진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에버랜드죠. 근처 호텔, 모텔, 찜질방, 숙박, 차박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관람 도중에 이제 울음이 곳곳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네, 푸바오의 마지막 관람 모습입니다. 태평하게 또 저렇게 먹습니다. 야채죠, 당근. 그리고 푸바오 하면 생각나는 대나무. 네. 예, 뭐 저걸 그냥 주식이죠? 아주 맛있게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보는 관객들은요,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마지막이다 해서. 네. 3월 3일 푸바오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인데요. 오늘 푸바오는 태어난 지 1322일차를 맞으면서 아주 의젓하게 잘 자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푸바오의 중국 귀향 날짜는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일찍 이렇게 일반객 관람을 중단시키는 이유. 그러니까 좀 더 한 2, 3일 전까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그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 푸바오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장거리로 이동할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제까지 공개가 됐고 앞으로 한 달 동안 4월 3일에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은 내실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이 건강 점검을 항상 매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검역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특별히 제작된 투명 아크릴로 제작된 그 케이지에 실어서 우리죠? 예. 우리에 실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투명 아크릴 케이지에서 실제로 적응하는 그런 기간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4월 3일에 일단 청도 공항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공항 안에 그 케이지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장거리 한 3시간 반 동안 2,400km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작업을 갖게 됩니다. 네. 푸바오는 저렇게 뭐 일상적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지만, 보는 사람들은, 또 돌봐온 분들은 눈물이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푸바오 할부지, 푸바오 할아버지란 뜻이죠. 유명해진 강철원 사육사도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또 같이 푸바오와 함께 이제 마지막 퇴근하는 그런 과정 내내 눈물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관람객들은 물론이고 그 할부지라고 불리웠더니 지금 강철원 사육사가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 뭐 이별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푸바오한테 인사를 하면서도 시민들 역시도 그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팬들을 달래는 입장이었던 강철원 사육사 역시도 이제 마지막 미팅이 끝났으니까 빨리들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도 본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강철원 사육사, 강씨이기 때문에 강바오다, 이런 이제 별칭으로도 불려졌는데, 그랬다죠. 이 사육사 할아버지 정말 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아마 참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푸바오와 함께한 마지막 퇴근길에서 이런 모습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건 이제 관람객분들이 찍어서 올린 거고요. 이후에 강철원 사육사는 자신의 SNS에 푸바오 가족들의 근황, 또
푸바오와의 이별을 앞둔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역시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푸바오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가 이제 푸바오를 보는 마지막 주간이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아쉬움이 클 거라는 생각을 할부지가 하고 있어요. 푸바오가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떤 마음들일까, 그리고 그 빈 마음들을 어떻게 또 채워나가실까, 그걸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해드리는 우리 푸바오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푸바오가 검역을 잘 받고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철원 사육사는요, 중국으로 갔을 때 푸바오가 당황하지 않도록 푸바오에게 뭐 알겠습니까만은 우리말만 들어서 이게 중국인 사육사가 또 중국말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서 그 중국말로도 소통을 하고 있다.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네, 이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사육사가 중국말을 할 테니까 그 중국 사육사가 얘기할 만한 그런 중국어를 직접 배워서 그 말을 지금 푸바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막에다가 계속 그런 발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딱 가서 중국 사육사를 만나서 중국어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강철원 사육사가 사실은 이 37년 동안 80여 종의 동물을 보살핀 그런 베테랑 사육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6년에 이 푸바오의 엄마 아빠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 판다를 보살피기 시작했고, 그때 판다 아빠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푸바오가 태어나고 나서 판다 할부지라는 그렇죠. 그런 별칭을 얻게 됐죠. 이 얼마 전에 이 푸바오하고 지낸 얘기를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을 가지고 에세이집을 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달에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 네. 라는 책을 냈는데 그 띠지에 이별은 없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니까 아하. 라는 그런 말이 써져 있던데, 그 말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도 이제 목이 좀 잠기시는데요. 자,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에서 푸바오를 도맡을 사육사에게 직접 편지를 역시 중국말로 써보냈다고 합니다. 아,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푸바오는 가을에 쌓여 있는 낙엽을 좋아한다. 뭐 시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눈에서 뒹굴고 노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유채꽃다발을 선물로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채꽃 향기 맡는 것도 참 좋아한다라는 이 편지를 보내는 마음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서 보면 그 차태현 배우가 그 전지현 배우의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네. 가을 낙엽, 겨울 눈, 유채꽃 이런 거 좋아한다라는 이제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거죠. 예. 푸바오에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강할부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푸공주, 뭐 요즘에는 용인 푸시라는 그런 네. 말도 새로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다죠. 그런 걸 참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떠나기 때문에 중국 사육사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감정에 좀 북받쳤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너의 고향은 에버랜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 이 할부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심정을 표했다고 해서 정말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그 동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푸바오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너무 상실감이 크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마저 될 정도로 정말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할부지의 사랑도 네. 한 몸에 받은 푸바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4월 3일이 지나면 용인 이 에버랜드에는 판다 4식구만이 남게 됩니다. 자, 이 4마리도 중국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4식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용인 에버랜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바오의 가족 4식구가 남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태어난 쌍둥이 동생들,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식구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텐데, 이
푸바오도 태어난 지 6개월이 되고 나서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이 쌍둥이 자매들 그러니까 푸바오의 동생들도 올해 1월부터 루이바오, 후이바오죠. 그렇죠. 이름이. 예. 루이바오, 후이바오. 올해 1월부터 대중에게 공개가 돼서 지금 오전에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그런 국제 협약에 따라서 푸바오가 중국에 돌아가는 것이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에 돌아가서 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쌍둥이 자매들도 2027년 4월 그때 만 4세가 되기 전에 그때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임대 계약 기간이 지금 15년이어서 2031년까지 국내에 머물 예정입니다. 7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푸바오나 이 쌍둥이 자매가 어리다 보니까 더 관심과 사랑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자, 푸바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사천탕면으로 유명한 중국 쓰촨성으로 갈 예정입니다. 새 정착지도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사천에 가면은 자이언트 팬다의 보존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전 세계의 자이언트 팬다의 30% 이상이 서식하는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촨 하면은 과거에 그 대지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쓰촨성 대지진이요. 예, 그리고 지형이 험하고 지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그곳에서 전 세계의 자이언트 팬다 3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이제 보존 연구센터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자이언트 팬다뿐만 아니라 붉은 팬다, 눈호랑이, 구름표범 등 멸종 위기종들이 여기에 이제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2006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곳이기 때문에 푸바오가 이곳으로 돌아가서도 아주 그 본인이 아니군요. 팬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잘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김평론가 말씀처럼 의인화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푸바오의 중국 귀향에는 강철원 사육사도 동행을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전세기까지 내서 아주 융숭한 지금 그 귀향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일단 인천공항으로는 무진동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수촨성의 청도공항까지 3시간 반 정도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숨구멍이 뚫린 그런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특수우리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수촨성의 판다 보호기지인데 이 판다 보호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강철원 사육사가 계속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판다를 중국 측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데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푸바오를 아끼는 분들 안심을 좀 하셔도 되고 이러다가는 쓰촨성으로도 가겠다는 분들도 줄을 잇지 않을까? 지금 이미 SNS에 쓰촨성으로 푸바오를 보러 갈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곧 이별할 푸바오는 가히 푸바오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각종 신기록, 진기록들을 여럿 남겼습니다. 자, 어떤 게 있나요? 숫자로 일단 표시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푸바오 효과라고 하는 것이요. 그 팬다 월드에 입장한 입장객 수가 무려 5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27만 명. 그리고 굿즈, 그 관련 상품이죠. 이 판매량이 270만 개, 종류로는 400여 종인데 개수로는 270만 개 넘게 팔렸다는 것이고요. SNS에서 이 푸바오의 이름을 언급한 언급량도 20만 번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푸바오 이름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러니까 가히 푸바오 효과라는 말이 나올 만한 것이고요. 아까도 잠시 소개가 됐습니다만 그 강할부지. 포토 에세이를 냈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신용카드에도 이 푸바오가 그 이미지가 들어간 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KB 국민카드 에디션, 푸바오 에디션. 에버랜드 팬다 카드라고 해서 이거를 3일 만에 완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1000장을 발매를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00장을 추가 발매할 예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아닌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푸바오만 들어가면 우리 그 콘텐츠를 뒤흔들었던 그런 사랑둥이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살았죠. 그래서 용인시청은 푸바오와 쌍둥이 자매 이 동생에게 명예 시민증도 주고 명예 주민등록증까지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쯤 있었던 일인데요. 용인시가 이 푸바오가 좋아하는 대나무를 전남 담양에서 공수를 해서 만든 그런 증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용인에서 태어난 용인 푸씨 슈퍼스타 푸바오 전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준 공로를 인정한. 그러니까 저게 종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예. 대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 시민증을 강철원 사육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옛날에 받았습니다. 죽간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그 중국의 그런 책처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푸바오의 동생 그 쌍둥이 판다에게도 아기 주민등록증이 전달이 돼서 에버랜드에서는 이 명예 시민증하고 주민등록증을 이 바우하우스 에버랜드에 전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생방송 관계로 조금 일찍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개건 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5일 화요일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더 핫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